네, 세금에 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과연 세금을 더 걷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인 유종성 가천대 교수,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유종성 교수님은 불평등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기용 교수님 납세자연합회를 네. 이끌고 계시니까 네. 이 세금 문제, 증세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네. 자, 4차 재난경제지급으로 이 증세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홍 교수님, 네. 지금 짧게 만약에 답변하신다면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거꾸로 오히려 세금을 감해줘야 된다고 저는 세금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려야 될 네, 때다. 경제가 어려우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세금을 지금 좀 더 걷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 얘기만 한다면 저도 세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해서 저는 증세를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이 증세론이 갑자기 나왔는데 홍 교수님, 지금 증세론을 주장하는 누가 어떤 증세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2년간 하면 국가 부채가 한 240조 정도 됩니다. 그거는 1년간 우리나라가 국세가 작년에 285조가 거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년 동안에 3년치를 썼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국채로 조달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야 이제 안 되겠구나. 근원적인 재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이거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이제 당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어떤 있다. 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그 기본소득을 이제 주로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 증세를 해야 될 것이다. 뭐 당장은 뭐 정부 지출이나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일부 국채를 조달을 하더라도 장차 해야 된다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금 많이 쓰게 되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국민의 공감대가 오기 전에는 지금 추진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하는 유보적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러한 그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성 교수님, 아까 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짧게 하셨는데 지금 기본소득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죠. 네네. 그분의 그 세금을 더 걷었다는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있는 재정을 가지고 나눠줄 때는 선별 지원이 더 타당하다. 현재 있는 재정으로 나눠줄 때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눠줄 때는 그러나 이 증세와 복지를 같이 생각할 때는 보편 지원을 하고 보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서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성인 소득이 한 연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네. 아니, 3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3천만 원, 평균. 네. 10% 세금을 똑같이 낸다고 치면은 네. 3천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 세금을 내죠. 300만 원씩 똑같이 세금을 예, 내고요. 예. 네. 그런데 사람들 소득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소득을 올린 사람은 1,000만 원 소금을 내고 3천만 원 소득을 올린 사람은 300만 원 세금을 내고 300만 원 소득을 올린 사람은 30만 원 소득을 냅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다 준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은 30만 원 내고 300만 원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27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추가로 더 그렇죠. 받게 되는 꼴이다 이거죠. 물론 3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은 내는 세금과 받는 돈이 똑같고 1억을 번 사람 경우는 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이 크고 한 사회에서 앞으로 점점 더 불평등이 커지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불안정 노동자가 많아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부자에게서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런 이 홍길동식 재분배가 아니고 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교수님 하면은 말씀대로 소득 하면 재분배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부자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서 네네. 조금만 가져가니까 네네. 결국 부자 돈이 네. 좀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부자한테 네. 똑같이 10% 해도 그렇거든요. 음. 예. 부자만 일방적으로 집중 타겟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근데 그거에 조금 제가 그래도 보완 조금 하고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에는 뭐 공평하게 들리십니다만은 현대의 조세는 그 누구나 똑같은 세율을 동일한 세율로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더 가난하게 주고 부자에게 더 부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다릅니다.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율이 높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일반 조세론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부자에게 유리한 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율이라면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새겨서 들을 필요가 근데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의 이 논란은 상당히 많은 기간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아까 이재명 지사 말고 교수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교수님의 생각은 이 기본소득 거기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하고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지금 이제 기본소득 목적세를 방금 이제 어떤 정률로 똑같이 10%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도 반드시 아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똑같은 세율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누진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를 하면 아까 똑같은 세율로 해도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소득 재분배가 그렇죠. 되는데 네. 누진세를 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죠, 당연히. 훨씬 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정률세로 하더라도 예. 소득 재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거가 토지 보유세와 토지 배당이 있습니다. 토지 보유세도 예. 그건 뭡니까? 그건? 예. 예. 모든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령 공시지가의 1% 그런 이제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부자들만 네.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다 1% 이상 되거든요. 예. 예. 미국 정도 수준으로 재산세를 물리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토지와 건물을 구분을 해서 예. 토지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우리나라 집가 안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 그 돈을 똑같이 토지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한테 나눠준다. 할 거기 것 같으면은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자. 토지 소유가 없는 사람은 물론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네. 이득이 되고 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조금밖에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받는 게 더 많고 물론 이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내는 게 더 많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렇게 공평하게 부담하면서도 집가 안정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이 세율이 똑같아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네네.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세에서의 공평은 반드시 초과 누진 세율이어야 됩니다. 소득세에서는. 그래야 조세 공평주의를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세율을 동일하게 했다는 건 절대적으로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무조건 하면은 고소득자에게 더 부담을 시켜야만 공평한 사회가 이루고 소득재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다만 이러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증세를 한다고 해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율을 높여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그런 지금 일례로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금방 그 사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세금이 2019년보다 2020년이 8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국세가.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2017년 말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세금이 최고 세율이 20에서 25로 세율을 올렸어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올라갔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소득부터 2019, 20인데 그게 오히려 2018년 보다도 더 내려간. 그래서 2020년이 2019년보다 16조 7천억의 법인세가 덜 거쳤어요. 덜 거쳤다. 세율을 덜 거쳤어요. 올렸지만. 세율은 올렸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부가치세도요. 부가세는 세율을 안 내렸는데도 6조 원이 내려갔어요.
근데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부가세 되니까요. 긁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금을 올리는 거를 세율만 올리면 세금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더 거두려고 지금 세율을 그렇죠. 올리는 거죠. 중세노동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새는 국회에서 법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민간의 성장 동력에 의해서 소득과 소비가 안 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중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세금이 15가지 국세가 있더라도 따라서 이러한 것이 안 되면 아무리 증세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세금이 안 늘어. 세금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민간 경제를 일으켜야 된대. 민간 경제를 일으키려면 결국은 뭐냐? 두 가지요. 규제를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세를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민간 경제를 세금을 낮춰야 활성화하는 된다?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를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오히려 세율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작년 법인세가 그렇다. 세율을 낮추거나 규제를 완화해야지 세금을 왜 올리려고 그러느냐. 네. 세금을 예.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금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 할 거면은 증세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내려야 되겠죠. 지금 세금이 낮은 수준이다 하면은 그걸 더 낮추자는 게 꼭 타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OECD 통계를 얼른 보고 왔는데요. 제일 최근 통계가 국제적인 비교 통계가 2018년으로 돼 있어서 2018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GDP의 26.8%입니다. 26.8%. 네네. 그러면은 OECD 평균은 33.9%. 우리보다 한 7%가 높아요. 예. 우리가 한참 낮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복지 선진국들은 뭐 45% GDP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45% 되는 나라에서 내리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저부담, 저복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고부담, 고복지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증세를 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준, 이제 유 교수님은 절대 수준, 조세 부담률 기준으로 GDP 대비 26.8%여서 상당히 낮다 아직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자꾸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물론 OECD 평균에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낮은 편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 기준으로?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 체제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유럽에는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의료비가 세금을 걷어서 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거의. 그 나라마다 다른.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우린 기여금으로 형식으로 해서 우리 또 아니면 교육비 같은 거는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이런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 같은 체제에서는 민간 성장 동력에서 민간 중심에서 이루는 경제 체제 속에서 조세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단순히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 가지고 국가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비교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올리려면 복지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복지가 안 좋으냐 그러면 안 좋아서 조세 부담률이 지금 더 올려야 될 상황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나를 가지고 얘기지 단순히 조세 부담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OECD 국가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만 월 6천만 원 월급을 주더라도요. 2%포인트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 통계도 안 잡히는 몸으로 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징병제도가. 그래서 이러한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걸 부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교정할 부분도 있고 조금 제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8년은 보니까 절반은 맞네요. 미국이 24.4%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왔네요. 미국은 우리보다 낮고요. 네. 근데 일본은 32%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5% 이상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2017년에는 26.7%로
우리가 그때는 25.4%로 더 미국이 좀 더 높았는데 2018년은 조금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요, 이건 OECD 통계 제가 2018년 통계로 보면 보고 우리나라가 아니, 뭐 맞을 예, 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크고 공공복지가 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유럽처럼 공공복지를 더 많이 하고 네. 조세 부담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미국처럼 세금 부담은 적게 하고 불평등에 큰 사회가 좋으냐? 네. 하는 거에서 각자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네. 하는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유럽식이 좀 더 낫지 않냐 싶은 유럽식에 생각이 들고요. 예. 세금도 많이 냈고 예, 복지도 좀 복지도 두텁게 많이 하는 하고 하는 게더 그거를 낫지 우리 않냐. 교수님은 선호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불평등이 좀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특히 우리나라 이게 지금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부의 세습, 예. 흑수저, 금수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 교수님이 제가 이제 이 정률세로 똑같은 세율로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하면은 소득 재분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고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반발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실 텐데 제가 아까 마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똑같이 10% 세금 내고 똑같은 금액을 나눠줄 때 네. 1억을 번 사람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세금을 300만 더 원 많이 받으니까 내고. 손해고 300만 원 벌었던 사람은 예. 30만 원 세금 내고 300만 원 받으니까 더 이익이 되고 소득 재분배가 되는 거 이거는 뭐 네.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 1990년대에 예. 이 애킨슨이라고는 불평등의 대가인 이 앤서니 애킨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영국의 경제학자 유명한. 예, 영국 네. 경제학자죠. 네. 예. 이분이 베이직 인컴 위드 플랫 텍스 모델이라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플랫 텍스 그러니까 단일 세율. 단일 세율이죠. 네. 단일 세율과 이 기본소득을 합한 그러면 이게 조세와 이 급여, 예. 복지 급여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묶어서 보면은 이런 어떤 이 누진적인 세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많이 난다. 난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예. 앤드루 양이라고 예. 기본소득을 주장하신 거. 주장하면서 이제 기업인. 대선에서 예. 아주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IT 기업인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IT IT는 뭐 좀 기업을 예. 기업인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뉴욕시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앤드류 양이. 근데 앤드류 양 같은 거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야말로 이제 똑같은 세율로 해서 걷고 오히려 약간 역진적인 세금이거든요. 근데 세금 자체는 약간 역진적이지만은 기본소득이랑 같이 하면 이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네네. 지금 통계 아까 우리나라가 25% 조세 부담률인데 조세 부담률은 공식적으로 그 국세청과 그 예산 정책처에 다 나온 게 19.9, 2018년. 네네. 그러니까 조세 제가 국민 부담률을 사회보장 기여금 국민 합해서 부담률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조세 유 교수님은 이제 부담률과 OECD 통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국민 부담률이 있고 조세 부담률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25%대가 조세 부담률을 가지는 않고 네네. 국민이 내는 그거를 세금 기준으로 보면 조세 부담률은 지금 네. 20%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 기준으로 보면 20%가 안 되는 것이고 세금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부담제도 합하면 공공 부담금이 네. 있으니까 말씀입니다. 그걸 네네. 합하면 국민 부담으로 보면 25% 정도. 26%, 26.8%인데 26.8%인데 맞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에서 높냐 남냐가 지금 예, 논란인데 근데 이제 조세 부담률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높다는 겁니다. 아 조세 부담률 세금 기준으로 보면 높다. 조세 부담률은 근데 절대 그 최고 예, 세율은 부담률을 어떻습니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공 교수님 최고 세율은 어때요? 법인세, 소득세 이런 최고 세율. 법인세는 미국은 21%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7.5%나 더 높고 또 심지어 그 저 소득세율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도. 미국보다. 네, 세율 소득세율도 더 높아. 또 예. 법인세율도 더 높아.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증세론이 꼭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여당의 일부 의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네, 네. 이런 분들은 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유세, 사회적 연대세를 걷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네. 또 이원욱 의원도 손실보상
코로나 손실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부가세를 1, 2% 그게 높이자. 조세를 걷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지 그걸 강화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온 국민에게 부자든 가난한 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니까 기본소득이 늘어날수록 뭐냐면 부자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땐 초과 누진세를 걷었다가 줄 때는 플랫텍스 그러니까 맞으면 똑같은 율로 주면은 예. 그러면 누가 되느냐? 똑같은 세율에서는 똑같으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그 불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가세도 역진성이 있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예. 세율이 똑같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예. 소득세도 또 11조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11조를 거두면요 부자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에 똑같이 내가 1억 벌었다고 1,000만 원 낸 사람하고 100만 원 사람하고 10만 원 낸 거는요 네. 전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것이 조세 공평주의에서의 대표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평해야 하다. 조세에서 공평은 부자는 세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래야 공평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소득과세에서 세율이 같거나 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세율이 같으면 일단은 그런 소득 역진성? 재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 플렉텍스에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세 다른 세까지 다 합쳐가지고 개념적으로 할 때는 예. 뭐 일부 있지만 현행 조세 체제에서 이런 소득세에서 세율이 똑같다. 그런 것은 소득 재분배가 된다고 보기 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빚만 낼 수는 없고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는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추세라는 것이 세금을 좀 낮추는 추세입니까? 올려가는 그런 추세입니까? 예. 국제적으로 이제 올려가는 추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올리는 추세가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홍 교수님이 한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시죠. 약간 또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니까요. 예. 우선 이제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이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OECD에서는 그냥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말을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회보장 기여금도 결국 세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조세 부담률이라고 이렇게 예, 예. 통칭을 합니까? 예, 통칭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저도 또 보완 그리고요. 말씀드리면 아니요. 저기 우선 홍 말씀을 아까 한참 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예, 조금 예, 이렇게. 예, 그러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세와 이 복지 급여를 따로따로서 떼어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역진적이다, 뭐 누진적이다 이게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합해서 말하면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텍스로 전혀 재분배 기능이 없는 예. 정률세로 하더라도 심지어 부가가치처럼 약간 역진적인 세금으로 하더라도 예. 그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는 소득 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죠. 단일 세율로 해서 예, 아까 걷어서. 제가 예를 들어 예.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요. 논란이 좀 지금 있을 수 이제 있을 것 같지만 미국 같은 여튼, 경우에 글로벌하게 어떻게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다. 예. 맞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21%, 28%를 올리자고 하고 있어요. 공약이 그렇게 올린다는 예, 지금 겁니까? 올리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면은 그럼 우리보다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엘리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처럼 이제 부유세 주장도 있고, 지금 이제 독일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금 낮추자는 게 있어요. 뭐 소비세율을 낮추자 이런 겁니까? 네, 소비세율. 네. 근데 부가치세죠. 부가세, 우리처럼. 우리말은. 네. 근데 독일에서 부가치세율을 6개월간 낮추자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는 19%입니다. 19%, 16%로 낮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잖아요. 그 다음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7%에서 5%로 낮추자. 생필품 우리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잠시 6개월간 부가세율을 조금 낮추자 하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는 감세를 하는데 우리는 왜 증세를 얘기하냐? 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국제적인 추세는 예. 이제 증세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근데 홍 교수님 그렇습니까? 글로벌하게?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는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10 몇 개국이 다 세금을 내려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행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법인세를 2017년도에 3%포인트 올리고 작년에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 이런 시국을 맞이해서 각 나라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다른데 미국은 지금 뭐 그러면 말씀도 하나 21%를 트럼프가 내렸는데 다시 28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 맞는데 예. 독일은 경제가 어렵다고 소비 촉진 소비가 안 되고 한다고 세율을 그러니까 아까 소비세를 부가세. 내자라고 예. 일본도 최근에 이 코로나 이전에 8에서 10%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아베가.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작년도에 이런 코로나 시국이 와서 네. 오히려 10을 5%포인트까지 5%로 내리자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와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올리겠다고 하는 나라는 대표적인 게 미국이 지금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하는 나라는 없고요. 오히려 독일이나 일본은 소비세 같은 것도 더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3년 동안에 다 내려왔는데 그거는 추세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네.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본소득은 뭐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는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증세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나 행정부에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그쪽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을 좀 긋고 있는데 지금 총선, 내년 대선 과연 이 증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나 이 여당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정치인들의 딜레마가 보면은 복지 확대를 하겠다.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증세 없는 복지를 그동안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도 증세 얘기는 안 하고 복지 확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도 증세를 했고 문재인 정부도 증세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가지고 사실상의 증세를 했고요. 세액공제로 바꾼 거. 그 덕을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증세 혜택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에 추가로 한 거는 핀셋 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등등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핀셋 증세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율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세금은 단순 명료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특히 복지 확대를 한다, 기본소득을 한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하려면은 정치인들도 정직하고 우리의 토론도 정직해야 됩니다. 복지가 필요하면 세금이 얼만큼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한테 얼만큼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혜택은 어떤 사람들한테 얼만큼 늘어나고 하는 걸 투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북유럽파 나라들이 높은 조세 부담을 하고 높은 복지를 하는 거는 북유럽파 나라들은요 모든 개인의 소득이 다 공개가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텍스 캘린더라고 해가지고요 매년 옛날 우리나라 전화번호처럼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 옆에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쭉 나와요. 노르웨이는 인터넷으로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제도, 복지제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토론을 하고 정치적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도 필요하다.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나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이 과연 세금 증세론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증세가 시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증세할 시기가 아니다. 뭐 부가세 얘기도 하지만 부가세는 이 세금을 올리면 전부 그 간접세 그래서 역진성이 있어서 오르면 올릴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리한 세금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가난한 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소비가 촉진도 안 되고 더 맥히고 또 가계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가 위축될 확률이 더 커서 지금 하여튼 가난한 자에게 세금을 더 건다든지 또 소득세, 법인세도 최고 세율이 국제선으로 높게 우리나라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결국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법인 중에 49%가 면세자고 근로자 중에 37%가 면세자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증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너무 큰 거예요, 비중이. 근데 그거를 올려서 가난한 자에게 재난지원을 준다? 이러면 또 그게 논리적으로 어렵고 그래서요. 증세는 사실상 어렵고 또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의 아예 증세는 어렵다.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야 될 구멍이 없다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율을 올려서는 세금이 안 된다. 경제가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세금을 내려야 된다. 우리 홍 교수님은 아예 지금 그러면 세금이 세금을 든다. 더 거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제 기본소득을 뭐 좀 할 필요가 있고 하려면
그 관련된 세금을 좀 더 걷는 게 좋겠다. 뭐 네네네. 겠네요. 예, 저는 이제 네, 보편적 알겠습니다. 증세와 네. 부자 증세를 결합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예. 네, 역시 증세론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쉽게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원 교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